네, 안녕하세요. 사출금융설계 제2강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안전교육은 보고 오셨어요? 이게 모든 기계가 잘못 다루게 된다면 다 위험하지만 좀 금형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래서 꼭 안전교육을 보고 오시고 다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 들어가기 앞서 여러분들은 물이나 혹은 음료 같은 것들 어디에 이렇게 해서 드시나요? 뭐 정수기에서 물 드실 수도 있고 혹은 페트병 같은데 이게 사 먹을 수도 있잖아요. 혹은 캔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러한 이제 페트병, 그쵸?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주로 페트병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플라스틱 그 페트병은 어떻게 만들까? 어제 배운 걸 가지고 보면은 그걸로 페트병을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한 번쯤 이번 시간에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배운 것을 토대로 이번 시간에는 좀 다양한 이제 플라스틱 성형법의 종류를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먼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를 조금 간단하게나마 복습을 해보도록 합시다. 다 알고 있으나 한번 봐볼까요? 지난 시간에 뭐 배웠을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난 시간에는 사출 금융의 원리, 기본 원리 몇 단계 있었을까요? 4단계. 1, 2, 3, 4. 4단계 있었는데 다 기억나요? 첫 번째는 어떤 단계? 가소화 단계. 요거 전문적인 용어 빼놓고 그러면 쉽게 생각해 봅시다. 처음에 어떻게 해야 돼? 녹여야죠. 녹인다. 첫 번째, 녹인다. 녹인다. 두 번째, 뭐 있어? 틀에 넣는다. 녹이고 넣고 그 다음에 굳힌다. 마지막, 굳히고 나서 빼내야 되죠. 뺀다. 이렇게 4가지죠. 이걸 조금 토대로 한번 봅시다. 녹인다라는 말을 가소화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넣는다. 우리 핸드폰을 그쵸? 전 단계 이렇게 있었고, 굳힌다. 굳히는 거 뭘 어떻게 굳히죠? 네, 냉각 시켜가지고 굳히겠죠. 그 다음에 뺀다를 조금 더 금형 쪽으로 용어를 바꾸자면은 추출. 이렇게 4단계로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게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과연 어떤 것을 할까? 이번 시간에는 여러 가지 플라스틱 제품을 만드는 종류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플라스틱 제품을 만드는 게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조금씩 하나씩 살펴봐서 총 오늘은 4가지 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 첫 번째, 바로 압출이라는 것입니다. 압출. 이거랑 비슷한 단어가 또 뭐였었죠? 뭔가 압이라는 단어가 뭐야? 누른다죠. 누른다. 눌러가지고 만드는 것. 눌러서 만드는 제품을 압출 제품이라고 볼 수 있고, 그것을 플라스틱에 갖다 붙이면 압출 성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 실린더 속에서 한번 설명을 볼게요. 압출. 요 그림이랑 같이 볼게요. 압출 성형이란 실린더 속에서 가열을 유동화시킨 재료가 다이를 통해서 실린더 뭔지 알았고
뭐 가열 유동화 뭔지 알 것 같은데 다이는 뭘까? 다이. 일단 다이를 통해서 연속적으로 성형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밑에 한번 보면은 여기는 많이 봤죠.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요거 깔때기 모양이 호퍼, 그 다음에 요 안쪽이 실린더. 그래서 실린더를 타고 녹아서 여기서 다 녹아서 쭉 뽑아내는데 그 중에서 요 다이라는 녀석이 성형 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틀. 모양을 잡아주는 거. 요게 네모면은 네모 모양 플라스틱이 길게 나올 거고요. 동그라미라면 동그란 플라스틱이 길게 나오겠죠. 만약에 휴지심 모양이야. 그러면 휴지심 모양으로 플라스틱이 길게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게 다이예요. 다이의 모양에 따라 성형 모양이 바뀐다. 이렇게 돼서 밀어주면, 스크류로 밀어주면 다이에 따른 모양이 나오는 것이 바로 압출 성형입니다. 얘네들 특징은 성형품 단면이 뭐 어떤 것에 따른 일정한 단면 형상만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맞잖아요. 이 다이를 바꾸지 않는 이상 다른 모양을 만들 수 없겠죠. 요거 첫 번째 플라스틱 성형법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압출 성형이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출 성형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이 바로 사출 성형이에요. 사출 성형 맨 왼쪽에 뭐가 있었죠? 이쪽에 코어, 그 다음에 캐비티, 이쪽이 노즐, 실린더, 호퍼 이렇게 있었죠. 그렇게 해서 여기 뒤집어 놓은 거죠. 얘네들 옆에 보면 반대로 뒤집어 놔서 이렇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출 성형입니다. 쭉 설명을 읽어보면 용량 플라스틱 재료를 노즐과 금형 게이트를 통해서 캐비티 내에 주입시켜 성형하는 방법이다. 얘네들 특징을 보면 우리 좀 복잡한 영상도 잘 만들 수 있어. 우리 예전 핸드폰 한번 기억나나요? 예전 핸드폰 케이스 같은 거. 좀 신기하게 생긴 케이스 핸드폰, 그리고 뭐 마우스나 아니면 키보드 정도. 뭐 이런 제품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잘 볼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은데요. 이 사출 성형에서 조금 일상적인 거를 제가 한번 찍어봤거든요. 여러분 지금 사용하고 있는 펜을 한번 보세요. 펜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지금 요거 보이셔요? 요거 설명을 보자면 여기 부분, 아이고, 요 부분이 바로 플라스틱이 사출돼서 들어간 자리. 플라스틱이 주입된 자리입니다. 이것도 사출 제품이에요. 사출 제품. 그리고 하나 더 어떤 걸 또 볼 수 있냐면 사출 제품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파팅 라인이라는 건데, 그 파팅 라인이 바로 어디냐? 여기. 요 선들 보이세요? 가느다랗게 이렇게. 여기가 뭐 코어, 이쪽이 캐비티. 이런 식으로 사출 제품이 또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굉장히 많은 거예요. 주변에 여러 가지 일상용품을 용기 등 사용한다. 그 다음에
원료부터 투입, 성형 제품의 취출까지 전체 자동화가 가능하다. 이게 뭔 말이야? 어제 우리가 뭘 배웠죠? 어제 우리가 배운 것은 성형의 사출 금형의 기본 원리를 배웠는데, 이거를 맨 마지막에 무슨 클이라고 했었는데, 그죠? 사이클로 계속 대량 생산을 할 수 있어요. 자동화가 가능하니까. 결국 요 말이죠. 전체 자동화가 가능하니까 대량 생산에 적합한 기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형 재료, 얘네들 볼까요? 이 말이 여러분들 다 알 수도 있는 말인 것 같은데 한 번 더 정확하게 설명해 줄게요. 가소성과 경화성. 열 가소성, 열 경화성.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단어로 설명해 주자면, 가소성, 열을 받으면 녹는다. 열 경화성, 열을 받으면 딱딱해진다. 이거죠. 근데 조금만 더 자세하게 알려줄게요. 이것보다는 열 가소성이라는 것은 열을 받을 때마다 녹고 냉각되면 굳는다. 냉각되면 굳는다. 요건 그러면 얘는 열을 받을 때마다, 요게 중요한 거예요. 열을 받을 때마다. 선생님, 그러면은 열 경화성은 열 받으면 어떻게 딱딱해지는 게 아닌가요? 할 수 있잖아요. 얘는 열 받을 때마다가 아니라 열에 의해 열을 받으면은 굳어요. 말 그대로 열을 받으면은 처음에 한 번 굳은 제품은 여기에다가 또 다시 열을 가했어. 그러면 녹을까? 아니야, 여기는 녹지 않는다. 녹지 않음. 얘는 열을 받을 때마다 녹고, 얘는 한 번 받을 때는 굳고, 그 다음에는 녹지 않는다고 됩니다. 그러면 열 경화성, 열 가소성, 얘는 재활용이 가능하겠죠. 가소성은. 열 경화성 같은 경우는 열을 받아도 그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동차 중요 부품에 플라스틱이 들어가는 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브레이크 패드를 잡고 있는 그 부분 자체에 플라스틱을 좀 쓰는데, 그런 부분이 열을 받으면 녹으면 어떻게 돼? 안 되죠. 매우 위험하겠고, 그런 곳을 바로 열 경화성 수지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아까 배웠던 압출은 열 가소성만 되고요. 사출 성형은 열 경화, 열 가소 모두 사용해도 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진공 성형이라고 있는 건데, 진공 성형 설명을 조금 읽어보자면, 플라스틱 스틸을 가열하여 말랑말랑하게 한 후 금형에 세팅하여 진공 펌프를 빨아들여 시트는 얇게 늘어나 금형에 밀착하여 성상이 만들어지는 방법이다라고 돼 있는데, 저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겠죠. 제가 그래서 이것은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밑에 영상들을 여러 가지 해놨으니까, 압출도 있고요, 사출은 저번 시간에 보여줬던 거 보시면 되고, 진공, 그 다음에 나오는 블루 성형까지 영상을 넣어놨으니까 그것은 영상을 조금씩 보도록 합시다. 특징만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특징, 얘는 특징이 있는데 요것만 알아보도록 합시다.
면적에 비해 얇은 성형품에 적합하다. 오케이? 면적에 비해 얇은 성형품에 적합하다. 제가 보내준 영상을 보시면 이 말이 어떤 말인지 조금 알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것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마지막으로 블로우 성형. 블로우 성형이라고 있는데 얘네는 어떤 거냐? 블로우라는 무슨 말일까? 블로우 성형. 바람을 불어서 팽창시켜서 만드는 성형이에요. 이것도 물론 제가 밑에 관련 이제 동영상 몇 개 보내줄 텐데 거기에도 있습니다. 튜브 내에 압축 공기를 불어넣어 금형의 안쪽을 팽창시켜 각종 플라스틱 용기를 형용하는 제품이다. 방법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얘네들은 주로 페트병을 만들 때 사용해요. 영상 자체도 페트병을 만드는 것이니 영상을 꼭 모두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징 보면 가볍고 가격이 저렴한 중공 용기. 중공이 뭐죠? 중실과 중공이 있는데 중실이라는 것은 속이 꽉 찬, 그 다음에 중공은 속이 빈.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성형 재료는 폴리프로필렌, 폴리에틸렌 많이 사용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폴리 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이색 이중 성형 이런 거 있는데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요것은 넘겨서 요거까지 4가지 배웠는데 오늘 4가지 배운 거 마지막으로 한번 다시 볼까요? 첫 번째, 우리가 배웠던 첫 번째가 뭐가 있었을까? 1번, 어떤 성형이 있었을까요? 누르는 성형, 압출 성형. 두 번째, 출은 똑같은데 저번 시간에 배웠던 기본 원리, 무슨 기본 원리죠? 사출 성형. 세 번째, 무슨 성형이 있었죠? 싹 빨아들이는 거, 공기를 없애는 것, 그래서 진공 성형. 네 번째는 블로우 성형. 이렇게 4가지 이번 시간에 배웠습니다. 꼭 이제 다음 이제 이렇게 올려놓은 영상들이 많으니까 그거 하나하나씩 보면서 이런 사출법이 있구나 여러분들이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아까 말했던 플라스틱, 폴리에틸렌, 페놀, 비닐 이런 내용들을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안녕.